23만 금천구민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 진심의 공감, 따뜻한 소통으로 구민을 대신하여 핵심을 묻는 금천구의회 제252회 정례회 장규권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금천 주민 여러분, 정성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일사동 지역구를 둔 국내심 장기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천 황토길 등 맨발 걷기 조성사업을 문제점, 그리고 대명시장 불법 건축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작년 침수과와 공원 녹지과가 맨발 걷기 조성사업을 각각 본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침수과는 안양천 황토길 조성을 마치고 운영하고 있으며 공원 녹지과가 맨발 걷기 산책로는 금천체육공원 산책로 등 총 5개 곳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은 없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160 지자체는 맨발 걷기를 지원하는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지난 11월 말 성동구는 청계천 비닐하우스 황토길을 조성했고 구로구는 황토길 비닐하우스와 야간 조명을 설치했으며 서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황토길 온실 하우스를, 동작구는 맨발 동작 프로젝트 추진하고 지역의 15개 동 전체 맨발 황토길을 흙길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억이 드는 사업인 만큼 주민 편의와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그 조성을 관리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치밀한 설계, 꼼꼼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황토길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비와 눈이 오거나 기후가 안 좋은 때에는 진흙 땅벌이 되거나 지면 상태가 좋지 않아 자칫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에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우천 및 강서시 황토길 위에 덮개를 덮어 주민을 이용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형태 운영하고 사계절 기후 변화에 상관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토길을 설치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완벽한 배수로입니다. 비가 올 때 물이 바로 빠지지 않으면 이용 편의를 저해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공사 기간을 충분히 잡고 땅을 더 깊게 파서 자갈 등을 다량 채우고 굵은 모래와 황토 적절한 배합 비율이 촘촘한 배수로 설치, 이용 동선에 맞는 편리한 세족시설 마련 등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안양천 황토길처럼 전문 설계 용역도 없이 시간에 쫓기듯 단기간에 설치할 경우는 빈틈과 부실이 발생하고 이것을 보완하느라 추가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배수로 없는 졸속으로 조성된 구부러진 형태, 연장 100m 황토길 한 곳은 조선공사와 개선공사에만 2억 7천만 원 이상이 들었고 내년에 관리 유지에 최소 3, 4천이로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원 의원이 지난 현장을 둘러본 결과 일시적인 개선만 있을 뿐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나 눈을 막지 못하는 가름막에 지면을 덮어 물길을 차단하는 덮개가 없고 노면을 수시로 관리하고 우천 및 통제하는 상시 관리 인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장에 만난 이용 주민들은 날카로운 이물질, 진흙탕벌, 황토 비율, 세면장 이용 불편,
소지품 보관 장소 등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51회 임시회 때 5분 자유 발언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의안 조례 개정을 통해 맨발 걷기 산책로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침수 방지 등 유지 보수를 명확히 하여 맨발 걷기 적합한 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리 방침을 수립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양천 황토길 공원 녹식과 맨발 걷기 산책로의 경우는 여전히 관리 방침이 미흡합니다. 우기철과 겨울철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는 덥게 비우는 비닐하우스 형태 공공일자리 활용한 상시 관리 운영 등 세밀한 관리 방침을 조속히 수립되어야 합니다.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벤치마킹해서 현장에 접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보행자가 쾌적하고 보행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시와 겨울철의 황토길 등 맨발 걷기 산책로의 관리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타 지자체 우수 사례 왜 우리 구에는 적용하지 못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추가 조성 및 관리 계획과 시설 유지, 관리 예산 규모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 행정 행위에는 주민이 세금이 투입됩니다. 설치도 부실하고 관리 방식도 허술하다면 안 하니 못합니다. 혹조전으로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 기여야 합니다. 편의시설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효율적 운영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세심한 정책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대명시장 불법 건축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 51길 대명시장 입구에서 시흥대로 56길 구에 이르는 보행자 우선 도로입니다. 이것은 각종 시장 점포, 먹거리, 상점, 병원들이 입지하고 있어 차량 및 보행자 수요가 매우 많은 구간으로 보차 구분이 명확히 안 된 상태의 좁은 도로 공간을 항상 많은 차량들과 보행자가 엉켜 혼잡하고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러한 도로 위에 과거 수년간 장기간 거쳐 동일인 불법 건축물 무단 촉조하여 도로 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면서 영리 항우를 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관리 부서는 미온적인 이해강제관만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2월 제247회 정례의 본회의 구정물 질문을 통해 철거되었던 이 불법 건물이 다시 용성복구돼 사실을 지적하고 엄전한 근절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리부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해강제금만 부과했지만 그 예관과 시설 등은 현재 시정커녕 불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봐주십시오. 왼쪽 1년 전 본 의원이 정례의 구정 질문 직전 모습이며 오른쪽 현재 모습입니다. 작년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 지붕과 벽체 구조물이 두껍게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해강제금만 부과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이 구조를 더 보강한 것입니다. 고작 몇십만 원이 이해강제금보다 더 훨씬 이득이 본다면 누가 철거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는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구정의 법 적용에 형평성이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정비를 통해 철거되었지만 다시
건축하여 불법 영업을 장기간 자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건축법 제85조 제1항 4호에는 도로 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 건축물인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대집 행위를 할 수 있다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불법 건축물 시장 입구 도로의 보행 공간을 가로막고 있어 이를 피해 많은 보행자들이 도로 가운데로 이동하며 차량과 뒤엉키게 되고 차량 위협받게 되고 있습니다. 차량이든 보행자이든 도로 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 230번지 1층 불법 건축물 최초로 발생한 연도와 이후 지금까지 행정처분 내역을 밝혀주시고 해당 불법 건축물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철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 목적으로 동일인 수년 동안 법에 따라 명령이나 행처분을 계속적으로 기만하면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민이 안전에 중대하게 위협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엄정하고도 형평성 맞는 법 집행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네, 구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구청장님 안양천 황토길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황토길이 처음 조성할 때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그런 민원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도 노력했으나 민원들에 대한 100% 민원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민원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한 20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네. 먼저 가보니까 배수로도 없는 황토길이었었고 참 정말 이 황토길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릎까지 빠지는 게 황토길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참 제가 먼저도 지적했지만 배수로도 없고 참 뚝방에서 내려오는 물이 황토길로 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지금은 제가 또 민원 들어와서 몇 번 가봤습니다. 황토길이 아니고 모래길입니다. 황토보다 모래가 더 많습니다. 참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다른 구에는 지금 이 비누로 하우스로 해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에는 비누로 하우스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습니다. 이 비가 안 올 때는 이 비누로 하우스 이렇게 올리는 그런 장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하면 또 비가 올 때는 또 돌리면 또 비누로가 내려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지금 일부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주민들이 민원 들어와서 가보니까 이 가름막 있잖아요. 천막. 거기에 낙엽이 쏟아져서 그 썩은 물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거 좀 철거하는 게 깔끔치 않냐 주민들이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공사비가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2억 7천만 원이라는 참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22평 집짐은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까? 구청장님.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양천 황토길이 조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일반 뭐 산속이라든지 일반 평지에 건설이 됐으면 좀 어려움이 덜했을 텐데 안양천 황토길은 하천의 특성들을 반영해야 되고 또 하천의 여러 가지 그 제약 요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다 보니 의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관련돼서 비용도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집 22평 짓는데 두 채 값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로. 참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제가 금천 체육공원도 한번 가봤습니다. 안양천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무슨 이 낙엽이 많이 쏟아져 가지고 이게 황토길인지 이 뭐 낙엽길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명시장 이 불법 건축물에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인도입니다. 인도. 그 대명시장은 그 인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차량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가운데다 그 불법 건축물 먼저는 제가 구청 질의하기 전에는 천막이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질문 끝나고서 말을 받고 이 판넬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들어와서 몇 번 가보니까 여름에 에어컨, 냉장고 이건 길 가운데다가 냉장고, 에어컨, 뭐 선풍기, 커피, 자판기 뭐 그런 거 같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이 가게에서 조금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가게도 없는 인도에다가 판넬로 건축을 했다는 거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구청장께서도 먼저 작년에 국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과태료 매겨서 과태료도 지금 46만 원입니다. 1년에 46만 원이며 저 같아도 100만 원 내도 합니다. 금천구 그 대명시장에 가게가 무척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46만 원 넘어 하고 그러니까 더 건물을 46만 원 맞고 건물을 정말 보강을 판넬로 만들었습니다. 판넬로. 땅에다가 인도에다 말을 받고 이 판넬로 올려서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거 어쨌든 이 주민들이 신고도 많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으니까 이 벌금보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뭐 장규원 의원님께서 항상 대명시장 주변을 잘 순찰도 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현장에 가보면 특히 대명시장 초입부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또 교통에 여러 가지 저해되고 있는 상황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강력한 행정 대집행도 검토하고 행정 대집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강제 이해임금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호 의원님 시간을 좀 지켜주십시오.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